그러면 혹시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영양소도 균형 잡힌 뭔가 식단 하나, 음식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래 완전 식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답변이 사실은 저는 안녕하세요. 오늘 호기심 당국 10화 당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영순 교수님, 하정헌 교수님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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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현재 식품영양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2011년에 이제 학교에 와서 임용이 돼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당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하정헌 교수고요. 분자 영양학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두 분이 특별히 같이 나오신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이실까요? 저희 과는 이제 식품영양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그 식품하고 영양이 같이 합쳐진 과예요. 거기에 또 이제 단체급식이라는 또 전공도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식품영양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여기 하정헌 교수님은 영양을 전공하시고 저는 이제 식품을 전공하다 보니까 오늘 뭐 인터뷰를 할 때 좀 더 깊고 또 재밌고 또 전문적으로 좀 더 보완된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진짜 많은데 건강에서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저 식품영양학과에 와서 건강에 음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다. 그러면 100% 아닐까요? 여러분이 먹는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먹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의 현재와 또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당 대체제로 많이 음료들도 나오고 음식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제로 슈가 만들 때 쓰는 그런 대체제? 그런 거는 건강에 괜찮은 건가요? 그 아스파탐 최근에 뉴스가 좀 나왔죠. 네. 그 아스파탐이 어때요? 실제 나오는 연구는 두 가지가 좀 극단적이에요. 뭐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있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2016년인가 네이처에서 본 논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대체당을 이렇게 쥐한테 먹였더니 오히려 혈당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먹었더니 혈당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가 그 당을 먹었을 때 0kcal인 이유가 뭐예요? 세포가 받아들여. 근데 대사가 안 돼요. 대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0kcal. 근데 우리 몸에는 우리만 있진 않잖아요. 밑에 대장까지 가면 뭐 있죠? 장내 미생물이 있어요. 얘네도 당이 필요해. 그래서 먹어봐. 일단 배고프니까 걔네도 먹죠. 먹는데 내가 먹던 게 아니니까 화가 나요. 어떻게 하냐면 막 이상한 대사산물을 내보내. 이 대사산물이 무슨 짓을 하냐면 살을 찌게 하기도 하고 당대사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아직 제가 이거 연구가 너무나 이렇게 다양하고 상반되는 결과가 너무 많아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고민하셔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 말고 그냥 다른 뭐 물이나 아니면 다르게 섭취할 수 있는 대체 음료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MSG는 건강에 나쁜 걸까요? 아니면 좋은 걸까요? MSG는 뭐 사실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사실 MSG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첨가물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하고 비교했을 때 소금은 이제 NaCl이잖아요. 거기 나트륨이랑 소디움이 대략 한 40% 정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MSG는 나트륨이 한 15% 이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NaCl과 MSG를 사용해도 일단 나트륨 섭취가 적고 여러 가지 맛을 맞출 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체 입장에서는 이 MSG 하나를 대체하려면 핵산계 조미료 여러 가지 지미 성분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합성 첨가물을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돼요. 1대1로 대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가에도 부담이 되고 그게 또 소비자 입장에서 건강을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다양한 또 더 많은 첨가물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이게 과연 MSG하고 비교했을 때 더 좋냐라는 또 의문점이 항상 제기가 되고 있죠. 그 음식을 만들 때 되게 재료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패스트푸드로 나누기도 하고 슬로푸드로 나누기도 하고 건강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조금 궁금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패스트푸드라는 게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다들 바쁘잖아요, 그죠? 뭐 바쁘고 직장인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슬로우푸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지? 신선한 야채, 고기도 우리가 직접 정육점에서 갖고 와가지고 다져가지고 뭐 양념해가지고 그걸 다시 패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푸드는 우리의 식생활, 우리의 문화에 맞게 빠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빠르게 해, 그죠? 거기다 맛은 당연히 강하게. 또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빠른 시간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관도 되게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약간 전문적일 수 있겠지만 수분 함량, 수분 활성도가 좀 낮아야 돼요. 그래야 보존성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존성이 올라가려면 짜야 돼.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식품 안에 있는 물을 나트륨이 막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그 안에 남아있는 다른 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들만 남기 때문에 보존성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을 확률이 높아요. 팻 함량도 높을 수밖에 없고 좀 자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어떤 우리 사람들이 그런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지면 집에서 천천히 먹는 그런 뭐 슬로우푸드에 먹어보면 싱겁다, 뭔가 맛이 없다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트륨은 많이 섭취하면 사실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공식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안 좋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혹시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같은 일반인들, 저희 같은 학생들은 영양적으로 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다 지키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영양분을 잘 지키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뭐 우리 먹으려고 사는 거지 뭐 우리가 고문 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드시고 대신 먹었을 때 그거 책임져야 되니까 부족한 게 뭔가 있는지는 알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기 구워 먹었어. 그러면 아무래도 야채나 이런 거 적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과일이나 이런 거 적게 먹었을 거기 때문에 다음 끼니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임. 저희가 이제 식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임, 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근력도 강화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야지 건강하게 밸런스 잡힌 영양 그리고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딱 5대 영양소, 몇 대 영양소 맞춰가지고 밸런스 있게는 잘 못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내가 부족한 게 있다, 영양소가 그러면 단백질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라면 한 그릇 먹었다, 빵만 먹었다 그러면 좀 뭔가 단백질 식품을 좀 찾아서 먹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도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전략 같아요. 건강을 지키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균형 잡힌 생활, 식습관을 좀 갖고 그다음에 운동이라는 게 있죠.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영양소도 균형 잡힌 뭔가 식단 하나, 음식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래 완전 식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답변이 사실은 계란이에요, 계란. 네, 달걀이 아미노산, 그래서 단백질 구성하는 게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걀이에요. 네, 분모 수치 자체의 분모가 달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품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넣어서 그래서 제1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어떤 A라는 식품에서 제일 부족한 아미노산이 뭐다 그러면 달걀에 있는 아미노산 기준 비율로 해서 몇 %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완전 식품에 가까운 게 달걀인데 당연히 이제 단백질 관점이니까 이건 또 또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 여기 교수님이 이제 무기질 전문이시긴 한데 상당히 미량 원소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뭐 우리 비타민 C 없으면 결핍증 많잖아요. 비타민 A 비타민 D 결핍증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족함 없이 다 섭취해야지만 나중에 우리 건강할 땐 모르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 면역력 떨어지고 우리 신체 기능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원활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식단을 원한 것 같은데 저는 된장찌개 밥 한 공기 이렇게 같이 나오는 상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거기다 뭐 고기 한두 점 있으면 금상첨화하고 반찬이랑 밥 같이 먹으면 단백질, 탄수화물, 뭐 지방, 그 고기를 조금 더 먹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차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멋진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식품 영양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들 혹시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뭐 오늘 참 보람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저희 식품 영양학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학교 홍보팀과 같이 일을 하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식품 영양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좋은 자료로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람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과는 여러분 삶이랑 너무 밀접해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에 우리 먹는 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드세요. 최소한 그 점심시간에 학식을 가든지 교식을 갈 건지 배달을 시킬 건지 여러분 선택하시잖아요. 그걸 잘 선택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시중에 떠도는 루머 말고 조금 교양처럼이라도 교양에서라도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